네, 안녕하세요. 엑스트라홉의 조명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보안 분야, 사이버 보안 분야 중에서 네트워크 보안 분야의 이제 각 기업이나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혁신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앞으로의 혁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는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자료랑 정말 간단한 짧은 데모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탐지를 한다거나 대응을 하면서 혁신을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화면이 보이는데 내부에서 증식하는 지능형 위협이라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타이틀이 달려 있네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기존의 각 기업이나 기관에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말에 각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종을 울릴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얘가 왜 경종이 됐냐 하면은 저희가 기존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저희가 구축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2중, 3중으로 네트워크에 외부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을 차단하고 탐지하는 영역에 포커스를 두고 저희가 보안 영역을 강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외부에서 침입한 외부의 위협 인자가 내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 그 활동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미 브리치, 실제로 이제 데이터 누수라든지 사고가 발생을 한 게 저희가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외부에서 위협, 사이버 공격하는 해커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능화되고 있고 물론 저희가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대응, 보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외부에서 발달하고 있는 위협에 저희가 사실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종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저희가 내부에 정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 내부에 네트워크 내부에 외부의 위협인자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계기가 된 게 이제 작년에 솔라윈드 선버스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종이라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내부에 뭔가가 작업이 있을 수가 있다. 즉 저희가 이제 화면상에 하늘색으로 포스트 컴프로마이즈라고 표현을 하고 돼 있는데 breach is inevitable post compromise 이 이제 외부에서 저희가 내부로 침입해 있다는 거는 저희가 회피할 수 없다. 아무리 저희가 보안 사이버 보안 강화를 해서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2중 3중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을 통해서 강화를 하더라도 이미 이제 뚫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이해를 하고 오히려 이제는 내부에 뭔가 위협 인자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저희의 보안 활동을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혁신을 필요하라는 단계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스트 컴프로마이즈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현실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면은 이미 내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네트워크 보안 같은 경우에는 가시성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에 대해서 약 30%만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 30% 중에서도 많은 트래픽이 암호화되어 있다 보니까는 저희가 내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자 정보라든지 기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화되어 있는 트래픽 안에 오히려 공격자들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내부에 들어와 있는 위협, 공격자들이 실제 기업 보안팀에 의해서 탐지되는데 중간가스입니다. 약 56일 걸린다고 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초반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일자가 훨씬 더 늘어났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격자 공개형의 은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저희가 포스트 컴프로마이즈를 인정할 수밖에 없냐? 현실이 보면은 많은 보안 사고가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를 왜 기존에 알고 있던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방식으로는 얘를 해결이 안 되냐? 많은 공격 캠페인, 어택 캠페인이라고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어택 캠페인들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구축한 보안 시스템을 우회한다거나 회피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이미 공격 행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상 현상이 발생했을 때
탐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내부에 어떤 위협 인자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 현실을 조금 더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동그라미가 저희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네트워크 보안의 역량은 외부에서 내부로 이제 화면상에 노스, 사우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뭐 경계구역, 퍼리미터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쪽에 모든 게 포진이 돼 있습니다. 즉 안에 동그라미 보면은 내부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이제 뭐 기업마다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약 70%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 가시성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보안 구역에서 뭐 DMZ 구역에서 뭔가 강화를 했더라도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격자들은 이미 저희가 구축한 예를 들어서 안티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EDR, 엔드포인트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에이전트들을 무력화한다거나 로그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에 그런 로그를 삭제할 수 있는 또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면상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미 좌측에 공격 은폐 행위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화면이 표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딘가에 클리어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했던 공격자들이 했던 행위들을 클리어 시키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경계 구역만 보고 있으면은 어떤 행위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이런 현실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만약에 기업에서도 그 외부 경계 구역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IT 환경이 굉장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접점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부의 어떤 중요 자산이라든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랑 컨택하는 접점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내부 외부, 그러니까 노스, 사우스라고 표현하는 경계구역도 있지만은 기업들이 타 기관이랑 통신하는 그런 접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지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용자들이 그 내부 직원들이 재택망을 구축을 해서 접속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집에서 저희가 인증되지 않은 그 보안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들로 저희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많이 도입을 하십니다.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에 어떤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타사가 구축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제공하는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우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구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전부 다 이제 접점, 외부랑 내부랑 통신하는 접점이 되는 부분이고 접점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기업의 자산,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요 노스, 사우스뿐만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보안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의 네트워크 보안을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을 혁신을 한다 하면은 기존에 이제 화면 좌측에 보시면은 SIEM, EDR, NDR 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사이버 보안에서 이제 뭐 트라이애드라고 부르는 3개 요소라고 부르나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엔드포인트, 즉 PC라든지 데스크탑이라든지 장비에 옛날에는 안티바이러스만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엔드포인트를 보호했다면은 이제 안티바이러스가 EDR이라는 분야로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로그 분석을 안 하다가 SIEM 아니면 SOA 방식으로 다양한 장비들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보안 분석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수집을 한다든지 엔드포인트에다가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그 엔드포인트 보안을 강화를 한다든지 그렇다면 네트워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방화벽이라든지 IDS, IPS 이런 식으로 많이 구축했는데 걔를 좀 더 발전시켜서 NDR, Network Detection and Response 요 분야로 발전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사이버 트라이애드라든지 SIEM, EDR, N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트라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트너사에서 사이버 보안을 위한 3개 영역으로 이렇게 조사를 분류를 해놓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NDR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아까처럼 외부의 침입자들이 뭔가 공격 행위를 했을 때 네트워크는 회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네트워크에서 저희가 뭔가 분석을 한다는 거는 패시브 방식, 즉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떤 에이전트를 설치한다거나 어떤 OS라든지 어떤 플랫폼의 디펜던시가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패시브 방식. 뭐 간단하게 설명은 이 보안 장비에 물을 부어도 저희 운영 환경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방식으로 저희가 보안을 강화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뭐 변조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얘기가 돼요. 패킷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 보안의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도 NDR이란 네트워크 디텍션 리스판스란 분야를 적용을 해서 기업이나 기관의 보안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다음 단계 뭐 고도화라고도 할 수 있고 차세대라고도 많이 부르시는데 저희가 혁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에다 NDR을 적용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은 화면상 좌측에서 보시면 뭐 완벽한 가시성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 센터 내부 아니면 클라우드 내부에 여러 가지 저희 자산들이 있습니다.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들에 대해서 모든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있느냐, 어떤 장비들이 우리 내부 안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 또는 우리는 관리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장비들이 있는지 자동으로 저희가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장비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상세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느냐. 1차적으로 저희가 볼 수 없는 거는 탐지도 못하고 분석도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시성이란, 정말 저희가 쉽게 표현하는 뭐 가시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본적으로 가시성을 확보를 해야만이 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알려진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위협 현상, 이상 현상이 있는 것을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화면 우측의 상단에 그다음에 가시성을 확보한 이후에 탐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탐지를 할 때는 많은 이제 기업도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다양한 기법을 제공을 합니다. 머신러닝이라든지 AI 방식이라든지 적용을 해서 탐지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AI나 저희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 알고리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AI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 이미 오래전에 그 기반이 구축돼 있고 저희가 그 이전에 개발된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고 있는 방식이고, 기존 시장에서 머신러닝이든 데이터 분석이든 AI든 가장 어려운 점, 분석을 하는데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얼마나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느냐, 즉 가시성을 얼마나 확보를 해서 탐지할 수 있는 머신러닝이나 AI한테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가 있냐가 중요한 키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탐지를 한 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이제 보안 쪽에서 제공하는 솔루션, 네트워크 보안에서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솔루션들을 보면은 탐지에 멈춰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안팀이나 관제팀이 탐지를 한 이후에 그 탐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한 이후에 대응 방안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업에서 포렌식이라고 해가지고 원시 패킷,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분석하기 어려운 원시 패킷 형태로 데이터를 보관을 해서 포렌식이라는 영역으로 이용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데이터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화된 데이터 기반의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실 때에도 시장에 나와 있는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모든 벤더사들이 각자 자기만의 용어로 뭔가 탐지를 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을 하신다면 관제팀이나 보안팀에서 분석을 진행한다거나 표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동화 데이터 기반의 어떤 표준화 기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수 있느냐, 이게 저희가 필요한 혁신 방안이고, 이 부분이 잘 된다면 저희가 좀 더 보안팀에서 대응책을 자동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NDR을 저희가 고려한다. 네트워크 보안의 혁신을 위해서 네트워크 디텍션 앤 리스폰스 NDR에 저희가 고려를 하실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가시성, 트래픽이 점차로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과시성이 확보가 돼야지 저희가 AI든 아니면 머신러닝이든 탐지를 할 수 있고, 탐지한 이후에 조사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MDR 같은 경우 기존에 저희가 네트워크 보안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 탐지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탐지 분야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공격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능화되고 있는 공격을 찾기 위해서는 알려진 공격 패턴이 아니라 저희 내부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분석해서 알려지지 않은, 즉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해서 비정상 행위를 탐지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행위에 대한 탐지, 그리고 사전 방역, 코로나 시대의 사전 방역 다 이해를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에는 지금 당장 저희가 어떤 보안에 위협하다고 탐지가 되진 않았는데, 외부의 공격자들이, 해커들이 쉽게 탐지를 할 수 있는 취약한 프로토콜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어떤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저희가 미리미리 사전에 찾아내서 사전 조치를 취한다면은 저희가 사전 방역, 그야말로 사전 방역,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미리 대안할 수 있는 이런 탐지 영역을 확보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중에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중간에 탐지를 하고, 탐지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을 잘 할 수가 있느냐.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를 하는데, 해당 디바이스들의 행위를 모두 분석을 해서 얼마나 민감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놓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탐지도 이루어지는 거고 분석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NDR을 고려를 하면서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보안의 혁신을 고려를 하실 때는 요 가시성 확보, 사각지대 없는 가시성이라든지 데이터 기반의 탐지,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를 하고 있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저희가 도움을 드린다면, 저희가 가시성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네트워크상에서 디바이스들이 서로 통신을 할 때 어떤 언어로 통신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한다면은 저희가 행위 분석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럴 때 그때 네트워크단에서 필요한 게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NDR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시거나 어떤 솔루션을 검토를 하실 때 제공하는 NDR 솔루션이 과연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지금 네트워크상 디바이스들이 서로 통신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화면 하단에 보면 화면 하단 우측에 복호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호화라는 얘기는 아까 이제 저희가 보셨던 것처럼 암호화를 통해서 기업의 민감 데이터를 보호를 하지만은 해커들도 그 안에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보안상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서 트래픽을 분석할 때는 얘를 열어서 복호화해서 진짜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반드시 간과돼서는 안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탐지를 할 때도 그렇고 분석을 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자동화 데이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동화 데이터 같은 경우 탐지에서도 이용되고 분석에도 이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 레벨, 그리고 정밀도 레벨, 자동화 레벨이 높으면 저희가 쉽게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밀도 레벨이 높으면 저희가 탐지된 데이터에 대해서 쉽게 분석하고 실제 어떤 행위가 발생했는지 쉽게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쉽게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NDR이라는 솔루션, 네트워크 쪽에서 보안을 강화를 하는 NDR을 적용을 하실 때에는 얼마나 자동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정밀도의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지된 데이터는 AI가 머신러닝이 잘 탐지를 해주는데, 각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은 역량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벤더사가 자기만의 용어를 이용해서 뭔가 탐지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하면은 상당히 표준화를 한다거나 분석 절차를 수립하는데 어려웠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안 분야에서는 마이터 어택이라는 분야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CIS라든지 여러 이렇게 표준 프레임워크 분야들이 있는데, 표준 프레임워크에 기반해서 탐지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마이터 어택의 TTP라고 있는데, T가 화면 하단에 보시면 택틱, 테크닉, 프로시저, 전략, 기술,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격, 외부에서 해커들이 아니면 공격자가 사용하는 전략, 기술, 공격 절차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 절차에 맞춰서 기술에 맞춰서 저희가 탐지 정보를 매핑을 해주냐 이런 정보를 이용을 하신다면 저희가 쉽게 보안팀이나 관제팀에서 대응 전략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같은 경우에 하면 이제 위쪽 이렇게 부분이 전략, 택틱이 될 거고 각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공격 기술이 되고 그 공격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공격에 대한 절차들이 상세하게 도식화돼서 제공을 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 대해서 이제 혁신을 하시거나 한다 할 때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IDS에 대해서 차세대 IDS를 고려를 하고 계신데 이제 IDS를 고려를 하실 때도 저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고려를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커버리지를 저희가 고객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이다 기관에서 대응을 할 때 보셨던 것처럼 탐지라든지 분석이라든지 대응 자동화라든지 포렌식 이런 기능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IDS 같은 경우에 탐지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는데 일반적인 IDS가 이제 커버하는 분야가 있을 거고 많이 이제 저희가 기업에서 적용하실 상용 IDS가 커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저희가 필요한 모든 분야를 탐지를 할 수가 있는지 탐지된 어떤 위협에 대해서 분석이라든지 대응을 자동화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라든지 아니면 표준 프레임워크 연계라든지 또 좀 더 상세한 포렌식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IDS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하는 이유가 아직은 많은 기업에서 기관에서 어떤 보안 솔루션을 적용을 하실 때 탐지에 많이 포커스를 두십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더 이상 많은 기업에서 어떤 탐지 알람이 울렸을 때 그 커버리지, 즉 너무 많은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필요한 거는 추가적인 더 많은 알람이 아니라 뭔가 위협이, 이상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 발생한 이상현상이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도도 낮고 미미한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해당 디바이스가 앞에 발생했던 일련의 탐지들을 봤을 때 저희가 요 연계 분석을 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는 이런 기법이 필요합니다. 과거 데이터의 연계 분석을 한다든지 다른 장비들과의 상호 연계성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보안을 강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특히 네트워크 분야에서 탐지의 포커스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제 기업이나 기관에서 탐지 플러스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대응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는 좀 이제 NDR 분야, 네트워크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혁신을 이룩할 수 있는 NDR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저희가 이제 데모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대응을 하실 때 이제 대응을 저희가 계속 분석에 대한 어떤 탐지에 대해서 분석을 강조를 드렸는데 그 분석하는 방법을 잠깐 이제 저희 그 제품을 통해서 구축된 제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엑스트라옵사에서 온라인 상에 구축한 데모 사이트입니다. 누구나가 접속해서 이제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탐지들이 많이 탐지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어떤 스레드 브리핑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최신 핫하게 올라온 공격들, 어떤 이슈들, 보안 이슈들을 빠르게 저희가 적용을 해서 이런 핫한 공격이 지금 트렌드가 바깥에 있는데 우리 내부는 노 리스크, 즉 우리 기업에서는 이런 위협은 탐지가 된 게 없다는 거. 그래서 빠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디텍션, 이제 탐지에 많이 포커스를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탐지 분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터 어택 표준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해서 어떤 탐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제가 그 중에서 어떤 공격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한번 분석하는 단계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엑스필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가 외부로 누출됐다 그런 탐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상에 이미 보시는 것처럼 어떤 우리 내부 어카운트 랩탑에서 외부 IP로 공격이 그 데이터가 나갔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외부 IP 자체는 보면은 이미 스레이트 인텔리전스 그 IP 평판 같은 거죠. 그래서 멀웨어 워치리스트에 포함된 아주 위협한 IP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 장비 같은 걸 볼까? 어카운트 랩탑이 이제 저희 내부 장비가 되겠는데, 이 어카운트 랩탑은 PC가 되겠고, 이 PC를 사용하는 계정 사용자 정보들입니다. 약 많은 사용자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 탐지에 대해서 저희가 SSH를 통해서 1.1GB가 이 시점에 외부로 전송이 된 걸 확인을 했는데, 조금 더 상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장비에서 실제로 외부로 대량의 데이터가 전송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어펜더, 지금 저희 어카운트 랩탑을 통해서 데이터가 외부로 발생했는데, 이 어펜더 장비, 이 어카운트 랩탑이라는 장비에서는 이전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위협 탐지가 얘가 되겠는데,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3시간 전에는 스캐닝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내부로 위협하다고 알려진 외부 IP에서 내부로 어떤 세션이 맺어졌고, 그 이후에는 파일을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SMB, 그 윈도우즈 상에서 파일 서버들, 파일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파일을 접속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파일들을 많이 읽었네요. 그다음에 외부로 데이터가 나간 행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탐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대량의 데이터가 SSL을 통해서 나갔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을 많이 읽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 내부 어카운트 랩탑 장비가 SMB, 그 파일 서버에서 파일들을 많이 읽었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봤더니 저희가 존이라는 사용자 계정을 이용이 됐었고요. 그때 접속한 파일들의 리스트가 보입니다. 이 어카운트 랩탑에서 존이라는 계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파일들을 읽었는지 리스트를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때 파일 서버 IP도 보이고 있습니다. IP가 보이고 그 옆에 IP 호스트 이름까지 보이고 있네요. 지금 화면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어떤 탐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자동화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화된 데이터를 좀 더 상세하게 보면 특정 시간, 시점까지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데이터를 정밀도를 좀 높여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파일을 접속한 공격자 클라우드 어카운트 랩탑 장비가 어떤 파일들을 읽었는지, 클라이언트 IP, 서버 IP, 실제 그 파일 서버를 읽을 때 이용한 메소드들, 그리고 파일 접근한 파일들 전부 다 상세하게 개별 데이터 하나하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데모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선 저희가 필요한 거는 더 이상의 알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표준 프레임워크라든지 자동화된 데이터 기반의 분석 방식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저희가 화면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데모 사이트를 저희가 이동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데모 사이트는 누구나 접속을 해서 저희가 네트워크 탐지 및 대응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진행한 세션에 대해서 저희가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 대해서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 장 정도를 정리를 했는데, 포스트 컴프로마이즈, 즉 저희 내부에 위협 인자가 이미 존재한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런 상황 하에 저희가 네트워크 보안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을 수립을 하기 위해선 1차적으로 전체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됩니다. 이때 데이터 센터,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가 됐든 아니면 클라우드상을 같이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이 됐든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게 되고, 저희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탐지 중요하지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분석, 과연 분석을 잘 할 수가 있는, 대응을 위한 분석을 할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션을 검토를 하실 때에는 1차적으로 가시성, 탐지, 그리고 분석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표준화 기반으로 워크플로우를 수립할 수 있는지, 이런 방식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이제 저희가 엑스트라업의 리비렉스라는 제품인데 엑스트라업 리비렉스 같은 경우에는 NDR 마켓의 이제 리더 제품이고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이제 세션 진행한 관련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화면에 보시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